셋. 그러면 저기 학교에 쭉 계실 거고? 네네. 그래서 뭐 12시까지 공부할 학생들은 독서실에서 12시까지 공부를 해도 되고 12시에 또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학생들이 좀 편하게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독서실을 굳이 가지 않아도. 그 주말에 어떻게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교 안 갈 때는? 저희는 학교 독서실 따로 열어놔요. 아. 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 독서실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됐죠. 저는 학원을 주말에다 다 몰아가지고 예, 주말에 학원만 다니고 그랬습니다. 주말에 학원 다니고? 예. 그럼 쉬는 시간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쉬는 시간이요? 저희 나름대로 쉬어야 될다 뭐 쉬는 건 어떻게 해서 피곤하다 쉰다 이런 게 해야 되잖아요. 여자애들은 좀 막 남자애들처럼 운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 쉬어야 된다. 그러면 막 야자 하다가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면 친구들 좀 불러내가지고 뭐 근처에 있는 뭐 분식집 가서 뭐 먹으면서 수다 좀 떨고 들어오고 그런 재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하더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는 뭐 또 운동하고. 저는 그냥 축구했겠죠 뭐. 어떻게 알았지? 그냥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 이제 무료하니까 운동장 나와서 공 하나만 딱 있으면은 이제 애들끼리 축구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딱히 막 학기 중에는 그냥 딱히 여가 활동이라고 별로 만들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주말은 어차피 학원 다녀야 되고 그냥 주말엔 늦잠 자고 그다가 이제 방학 때는 아무래도 조금 여유롭잖아요. 1학년이랑 2학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했던 게 친구들끼리 그냥 뭐라 커뮤니티 같은 거를 하나 축구하는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동네 친구들 모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축구하고 이제 지역 대회 같은 것도 같이 나가고 이게 또 나름 이제 스펙이 또 되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경험이라는 카테고리로 해서 협동심 아니면 리더십 이런 쪽으로.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건데 수시 쓸 때 자소서는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 기간이? Lady first. 저는 겨울, 그러니까 3학년 되는 겨울부터 좀 일찍 빨리 했다. 네네 선배들 보고 네네 좀 받아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해서 일단은 좀 초안을 먼저 짜놨어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좀 생각을 더 하다가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걸 좀 일찍 생각해놔야지 되는 게 여름 되면 자소서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 6개를 수시 6개 넣는다면 6개를 써야 되니까 그게 생각보다 좀 양이 많더라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네 그래서 겨울부터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랑 전형이 굉장히 확실한 학생들이 있다면 좀 미리 써보고 선배들 자소서도 많이 보고 이렇게 좀 조언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력이 논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소서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 쓰기 보름 전에 이제 썼어요. 그게 초반에 썼네? 근데 그게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은 이게 나머지 이제 수월하게 가는 게 어차피 물어보는 게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 그 학과, 그 자소서 하나만 딱 써놓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글자 수 줄이고 그냥 편집하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논술 공부할 때, 논술 공부할 때는 뭐 학교별로 다 맞춰서 하는 공부를 해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논술을 보고 그러니까 몇 학교만 딱 특이한 학교가 있어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 자체가 좀 난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학교들 빼고는 어차피 1번 문제에서 비교대조 문제로 해서 이제 요약을 하는 문제가 나오고 2번 문제에서 어차피 이제 또 그러니까 문제 해결 문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 안에서 이제 근거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출 문제 그냥 아무거나 풀어도 이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논술 공부는 2학년 때도 했어요? 아니면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2년 한 셈이냐? 그렇죠? 저는 따로 논술 학원을 다닌 적은 없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자단을 했기 때문에 기자를 하다 보면 좀 이제 뉴스도 많이 읽게 되고 자기 생각도 정리를 많이 하게 되고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논술 학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다녀야겠지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뭐 신문 스크랩 같은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논술을 배웠으면 좋겠고 사실 논술이 수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읽고 그 주제를 찾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쓸 수만 있다면 논술이 딱히 어려우면은 없을 것 같아요.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네네네. 많은 학생들이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논술은 그렇게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탄탄하면 논술은 네. 논술을 좀 겁을 먹을 수가 있어, 그렇죠? 맞아요. 2학년 때 딱 올랐을 때 논술 쳐다보면 네. 그 분량이나 뭐 그 글의 양, 시간부터 뭐 시작해서 맞아요. 읽고 뭐 정리하고 써야 되고 이러는 게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데 연습을 좀 하시면 이게 또 어떤 정형이 있다, 어떤 틀이 있다, 또 가는 방향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게 이 두 선배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면접했죠? 네네. 면접 뭐 나왔어요? 저는 30분 기억나요? 동안 30분이요? 네네. 저는 저녁이 되게 특별해가지고 30분 동안 그럼 몇 명이 의시하는데 그렇게 오래 봐요? 두 분 면접관이 두 분이시고 면접을 보는 사람 저 혼자였거든요. 거의 20분에서 30분 동안 심층 면접이어서 저는 예를 질문 들면 기억나요? 질문 네 뭐 처음에 뭐 생활기록부에서 많이 물어봤었고 근데 그 자소서 쓴 거 있잖아요. 자소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죠. 뻥치면 안 되겠다. 네, 그때는 그냥 아예 들통이 나는 거. 들통이 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생기부에 정말 한 줄 적은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했어요? 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 거짓말로 쓴 학생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걸 떨리든가 네, 버벅대든가. 네, 저는 면접 준비 그래서 제가 자소 쓴 거랑 생활기록부랑 보면서 이때는 뭘 했고 이런 거를 다 적어갔어요. 미리 그런 거를 준비를 해가서 그렇게 떨고 하지 않았는데 만약이라도 면접 준비를 조금 덜 했다면 굉장히 떨릴 만한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서하진 양의 경우는 자기 자소서 내용이 굉장히 면접의 근거가 된다, 질문의 근거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뭐 등등 해서 활동 내역, 생기부 맞아요. 이런 거를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없는 걸 막 지어낸다든가 그러면 특히 뭐 생기부에는 도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느낀 점이나 거기서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안 읽는데 읽었다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맞아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면접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인 게 그러니까 저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접 같은 경우는 되게 사실 AP의 코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교수님 전형별로 마음. 많이 다른 사실 것 같아요. 또 교수님 마음이고 특징에 따라서도 막 네. 사실 그냥 교수님이 물어보고 싶은 거 위주로 물어보니까 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리자율을 그냥 우선 선발로 제가 그러니까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면접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제가 고려대랑 서울대 지균을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유엔의 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단계 문제들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상임의사국과 비상임의사국과의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만장일치제 이제 그런 거 그냥 기본적인 배경 상식을 물어보고 이제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예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이제 서울대학교 지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진짜 지극히 물어보고 싶으신 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면접방이 3개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데는 이제 가운데 방이었고 그 왼쪽 방에서는 이제 막 영어로 면접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인터뷰? 그때 그 네. 영어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서 영어 울렁증. 예. 이 방이 낫다 이거예요? 아니 저 방이 낫다. 사실 뭐 떨어진 어느 거군요. 방이나 다 힘들었을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난데없이 무슨 정규분포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규분포 그냥 표준화해서 그냥 문제 푸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고 대학 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전형적인 대답이었어요. 네.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난데없이 이제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약간 한국인이랑 외국인 한 명씩 뽑아보라고 그거 하셔서 잘한 것 같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경영학과를 지원했으니까 아무래도 현대 이제 창립하신 이제 정주영. 정주영 회장님이랑 이제 스티브 잡스 이렇게 두 명을 뽑았는데 두 분 다 대학을 안 나오셨잖아요. 심지어 정주영 회장님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너 대학 왜 왔냐? 맞아요. 네, 너 대학 왜 들어올 거냐? 왜 들어오냐? 사업해야겠네요. 네, 너도 그냥 사업이나 해라. 맞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반박을 그냥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네. 어려워. 그래서 그렇지. 스티브 잡스도 일단 들어왔다 그러지. 아 그때 네. 못 친 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보면서 네. 약간 당황했을 수가 있네. 두 개다 지금 다 의외로 조금 좀 그랬나 질문이 좀 그렇네. 네. 별로 그렇게 내 질문 받는 사람도 좀 답하기도 곤란하고 좀 찝찝한.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를 아예 안 들고 오셨더라고요. 교수님 두 분 다.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 학교별로도 학교 많이 따라 다르고. 또는 교수님의 맞아요. 특징에 따라서 이 질문의 방향이 뭐 콕콕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인성면접이라고 안내에는 나와 있었는데 절대 이게 인성면접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예. 그런 건 무슨 질문이라고 그래요? 잡동사니 질문이라는 거? 심층 면접 아니에요? 심층 면접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게 5분인가 10분인가. 근데 원래 심층 면접 같은 게 막 문제 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하라 이런 심층 면접이니까. 내가 한 가지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네. 근데 모의고사가 이제 이 어떤 그 사이클에 따라서 9월에 잘 볼 수도 있고 막 못 볼 수도 있고 막 그때 막 멘붕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네.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9월이나 6월이나 물론 큰 지표긴 한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6월, 9월은 수능이 가까운. 네네 그 성적에 따라 이제 수능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6월, 9월에 따라서 수능 난이도는 어떨지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이런 것도 예측이 되니까 중요하긴 해요. 저는 6월은 잘 봤는데 9월을 되게 못 봤거든요. 그럼 떨리지 않아요? 네, 이러다가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9월을 너무 잘 보면 약간 나태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9월을 못 봐서 이제 와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잘 본 애들은 원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럼 9월 잘 봤으면 서울대 갔겠네요. 아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얘기인데 지금 연세대 사랑합니다. 아무튼요 9월을 못 봐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수능 체제로 아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예 원수의 사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되게 저한테는 좋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김건원 6월 9월 사이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저희 때 EBS 연계가 처음 된다 막 이렇게 맞아, 말이 맞아. 많아가지고 맞아. 그때 제일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마루타였어요. 막 6월 달에는 막 엄청 쉽게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언어 한 나왔어요? 3개 틀리면 3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1개 틀려도 2등급 막 이런 식으로 막 근데 막 옛날에 막 한 3등급, 4등급 받았던 애들이 한 번 이제 막 그렇겠네요. 예, 갑자기 막 1등급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막 혼란만 더 맞아. 가중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9월 달쯤 되면은 공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싱숭생숭하죠. 싱숭생숭해서 저는 차라리 그때 이제 아랍어를 공부를 했어요. 예, 2달 동안 아랍어만 이제 단기로 해가지고 이제 아랍어가 사실 그러니까 글자만 읽을 줄 알고 이제 단어만 몇 개 알면은 진짜 맞아요. 다 풀 수가 있어요 문제를. 또 막 1등급 커트라인도 되게 낮고. 그럼 9월 예. 9월엔 그래서 결론적으로 9월 망했어요? 아니면 9월이요. 6월 달을 망했죠. 6월 달 망하고 9월 달은 예. 잘 보고 9월 달은 그냥 평타 정도. 평타 정도. 예. 좀 나태해지지 않았어요? 나태해진다기보다 그냥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싱숭생숭하니까 이제 원서 쓰고 하면은 맞아요. 이제 그때.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막 친구들 많이 붙으면 나는 왜 안 붙지? 수시가 아무래도 그때 네. 제가 1바로 붙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분위기에 해가 됐어요. 네, 암적인 맞아요. 존재.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은 붙는데 나 안 붙으면 괜히 싱숭생숭하고. 애들아 막 PC방 갈래? 이런 거. 그 영어 지문이 내가 한번 봤는데 제법 길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제 시간에 풀려요? 아니면 빡빡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빡빡해요. 많이 빡빡한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다 읽어야 돼 일일이? 네.
저는 그랬어요. 그 스피드가 꽤 빨라. 몇 문제예요? 45문제 아닙니까? 아 저희 땐 50문제. 그래요? 예. 원래 50개였어 원래. 그런가? 그러니까 그게 다른데 그 영어 때문에 지문이 길어서 골치 아파하는 애들 많더라고.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래요. 그 문제를 풀려고 답에 대한 부분만 보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답이. 그럴 바에는 시간이 걸리려 그런 시간 체크를 좀 하면서 공부를 하면 관리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읽고,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두번 싸움이 읽기 늦죠. 그죠. 시간 싸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한다 하면 그런 시간을 재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수능 가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럼 문제부터 봐요? 아니면 지문부터 봐요? 저는 문제부터 봐요. 지문이 문제를 읽어야지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의도로 지문을 읽어야 하는지를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문제가 어떤 지문이 있으면 밑에 한 두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걸 먼저 딱 문제 포인트가 먼저 읽고 네. 뭐 옆에 써놓든지 뭐 하고 네. 쭉 읽을 때 걸리는 걸 걸른다. 그죠. 왜냐면 주제를 어떻게 써요? 하는 거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 유형이 워낙 이게 정형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 유형별로 다르게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문법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데서 시간을 줄이고 이제 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그런 거는 그냥 딱 답만 찾으면은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데서 이제 시간을 기술적으로? 절약을 했다가 이제 장문으로 들어갈 때. 예, 장문보다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빈칸 문제예요. 맞아요. 예, 빈칸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이라고 이제 이제 머리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논리를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시간을 많이 썼죠. 저쪽에서 세이브를 예, 하고 예. 세이브된 거를 그런 좀 시간 많이 드는데 좀 나눠서 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고3이 이제 되는 사람들이 이제 6월 뭐 이제 중순이니까 곧 고3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배들한테 고3 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마디쯤 하고 끝날까요? 고3 초기. 고3 초기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큰 동요 없이 그냥 평소 하는 대로. 기억이 안 나죠? 아니면 잠을 줄인다든가. 아 잠이요? 아니면 몇 네. 시간 공부했다든가 뭐 이런 거. 뭐 한 평소에 뭐 월화수목 금은 뭐 한 5시간 잤다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1, 2학년 때 했던 대로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3 때 와서 뭘 바꿔보겠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 시행착오가 있어버리면은 그냥 그게 결과가 되게 크게 맞아요. 하던 대로 해라. 예. 그다음 저는 뭐 예를 들면 외부 활동 같은 것도 줄이? 아니요. 그냥 했어요. 저는 고3 때. 왜냐면 그런 걸 줄이면 또 너무 공부만 하게 되면 공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외부 활동하면서 그런 것도 풀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고3 되자마자 이제 스케줄러를 샀어요. 어떤 그 인강을 들으면 주는 스케줄러가 있었거든요. 저는 일주일 쓰다 버린 거. 여자애들은 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맞아요. 계획을 많이 네. 세울 수 있으니까. 남자 확실하게. 그래서 앞에 보면 있어요. 1순위 학과, 학교, 2순위, 3순위에서 저는 고3 초기에 제가 가고 싶은 학과랑 학교를 정해서 그거를 좀 보면서 어떻게 공부할까 이런 1년간의 저의 계획을 좀 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가짐을 조금 더 의지를 가지면서 하면 고3 스타트를 좋게 끊지 않을까. 자, 이제 고3 되실 분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3월 2일이 이제 개학일 텐데 3월 3일이 개학인가요? 네. 3월 3일인가 3월 4일인가 뭐 그럴 텐데 이제 고3이 되는 분들은 이제 좀 초조해지고 그럴 텐데 그럴 거 없이 그냥 1, 2학년 해오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선배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선배들 찾아가서 전화를 해서 뭐 이런 고민이 있다 저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털어놓으시면 선배들이 다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두 분 혹시 뭐 필요하신 분은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3들한테 파이팅 한번. 파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대학 사냥이었습니다.